돈 대신 운명을 산 날. 100억 달러 요구, 숨이 막힌 회의실. 여러분, 이 내용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꾼,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된, 계기가 된 역사적 협상의 이야기입니다. 들으시다 보면 아마 이렇게 속으로 중얼거리실 겁니다. 한국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단 말이야?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여름 한 통의 전화가 서울의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거칠고 단호했습니다. 100억 달러. 아니면 미군은 철수한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순간 외교부와 국방부, 청와대 국가안보실까지 동시에 경보가 울렸습니다. 10배 인상된 방위비 요구와 미군 철수 위협. 그건 단순한 금액 협상이 아니라 지난 70년간 이어져 온 한미 동맹의 토대를 흔드는 도발이었습니다. 서울의 공기는 한순간에 무거워졌고 청와대 지하 벙커에는 깊은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안, 국가안보실장, 외교부 장관, 국방부 차관, 합참의장, 그리고 30년 경력의 베테랑 외교전략가 백사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한미 방위비 협상 자료, 동아시아 안보 분석 보고서, 그리고 미군 기지 지도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의자를 당기며 입을 열었습니다. 백사르, 당신 분석이 필요합니다. 트럼프가 진짜 원하는 게 뭡니까? 백사르는 차분히 숨을 고르고 지난 몇 주간 수집한 정보를 정리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님, 트럼프의 방식은 단순합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던져 상대를 압박하고 시간을 무기로 불안을 키운 다음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원하는 조건을 챙기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단순히 돈만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세계에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한국은 미국 없이는 못 산다고. 회의실 안 공기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누군가 서류를 넘기는 소리가 지나치게 크게 들렸고 국방부 차관은 팔짱을 낀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백사르는 일본과 베트남의 사례를 꺼냈습니다. 일본 7차례 협상, 100조 원 규모의 인센티브 제한 관세 폭탄 피하지 못함. 베트남 보잉 항공기 50대, 농산물 30억 달러 구매 약속 20% 관세 부과. 그들에게 선의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건 외교를 가장한 경제전쟁입니다. 그날 밤 백사르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잔잔하게 반짝였지만 그의 머릿속은 폭풍처럼 요동쳤습니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된 이 도시는 미국의 보호 덕분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부모 세대는 폐허에서 재건을, 부모 세대는 민주화를 이뤘습니다. 이제 우리 세대는 동맹의 압박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위협에 맞서야 했습니다. 새벽 2시 백사르는 전략 초안을 완성했습니다. 이름하여 K전략. 겉으로는 방위비 인상 요구를 받아들이는 듯 보이지만 그 대가로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무기 수출 자유화, 그리고 핵개발에 대한 사실상의 묵인을 얻어내는 계획이었습니다. 상대의 시선을 오직 100억 달러라는 숫자에만 고정시키고 그 틈에 세대를 걸친 전략적 독립을 쟁취하는 함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청와대 안보회의실. 백사르의 발표가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도박입니다. 백사르는 눈을 들어 단호히 말했습니다. 계속 양보만 하는 것도 도박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우리가 주도권을 쥐는 도박입니다. 대통령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신중하게 움직입시다. 미국은 여전히 우리의 중요한 동맹입니다. 그 순간 판은 이미 짜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백악관에서 트럼프를 상대로 이 계획을 어떻게 실행하느냐 뿐이었습니다. 백악관 협상장의 긴 밤. 워싱턴 협상 당일 백악관 회의실. 트럼프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눈빛은 호랑이처럼 매서웠습니다. 백사르는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스터 프레지던트, 거래를 하러 왔습니다. 트럼프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는 딜, 거래라는 단어를 좋아했습니다. 트럼프 100억 달러. 백사르 좋습니다. 단, 우리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3가지였습니다. 1.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2. 무기 수출 자유.
3. 자주국방권 보장, 핵개발 묵인. 트럼프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핵무기는 안 돼. 그러자 백사르는 준비해온 자료를 조용히 꺼냈습니다. 북한이 미군 철수를 전제로 트럼프에게 핵 관련 거래를 제안했다는 비밀 정보 보고서였습니다. 만약 미군이 철수하고 북한이 여전히 핵을 가진다면 한국은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그게 미국의 이익입니까? 핵무장한 한국은 중국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미국의 부담 없이. 트럼프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는 계산 중이었습니다. 핵무장한 한국이라는 개념이 미국의 전략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스쳤을 것입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진 협상 끝 극적인 합의가 도출됐습니다. 한국은 방위비 인상을 수락하되 2년 내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핵개발 명시적 금지 삭제, 무기 수출 제한 완화를 얻어냈습니다. 트럼프는 언론 앞에서 100억 달러 승리를 자랑했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한국은 훌륭한 파트너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양보한 조항의 장기적 의미를 깊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동남아로 향한 새로운 발걸음. 협상 직후 한국은 곧바로 동남아시아로 눈을 돌렸습니다. 방위산업 대표단이 필리핀, 베트남, 태국, 심지어 미얀마까지 방문했습니다. 베트남 한국의 발전 모델을 존경합니다. 식민지에서 선진국으로, 그것도 자력으로. 필리핀 현지 방산 공장 설립과 엔지니어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 태국 실전에서 검증된 KE 전차를 원합니다. 성능뿐 아니라 우리를 파트너로 대우했기 때문입니다. 이 협력은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아픔과 역사를 이해하는 나라끼리의 동맹, 그리고 새로운 지역 질서의 구축이었습니다. 중국의 불안과 새로운 시대. 노골적으로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베이징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은 마음만 먹으면 3,000개 이상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무 미사일은 이미 중국의 모든 주요 도시를 사정권에 두고 있었고 이제 남은 건 탄두 장착뿐이었습니다. 그 모든 변화의 출발점은 트럼프의 탐욕이었습니다. 그는 눈앞에 100억 달러라는 숫자에 집착했고 한국은 그 틈을 파고들어 세대를 걸친 전략적 독립의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결론, 돈 대신 운명을 산 날. 8월 1일 관세 마감일. 서울 하늘은 유난히도 맑았습니다. 그날은 종속의 시대가 끝나고 자주의 시대가 시작된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백사르는 훗날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돈을 준 대신 운명을 얻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거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금도 한국이 동맹과 세계를 대하는 방식을 바꾸어 놓은 결정적 순간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